안녕하세요. 디옵저버스입니다. 지금 배경화면에 $1 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팬데믹이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무제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이제 멈추지 않는 양적 완화, 그걸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 단계지만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은 막 떨어지고 있지만은 2017년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달러가 떨어지다가 확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못 사신 분들은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11월 3일 이전에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달러가 이제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달러를 사두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뭐 한 얼마 안 사놨지만은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해지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약간만 금 조금, 달러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대박 터져가지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왔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미천 자금을 써가지고 이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죠.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때는 뭐 다시 집안의 내적 경제 위기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집안에서 해먹는 밥도 다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당장에 뭐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고, 바젤 3가 2022년 3월에 시작된다 그러고, 제가 추천하는 은행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국민은행, 거기다가 이제 뭐 은행 이자 조금 뭐 예금 비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은행은 망하진 않습니다. 대신 저축은행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대 은행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농협이 문제가 생기고 있죠. 옵티머스 펀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펀드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주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 쪽은. 농협은 그 예금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을수록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비율이 작은 데일수록, 이자율이 작은 데일수록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에다가 놓고, 또 우체국은 전 금액을 국가에서 다 보증해주기 때문에 우체국에 많이 넣어놓고 현금 위주로 해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행에 나머지를 넣어놓고, 사용하는 건 국민은행으로 사용하고, 근데 국민은행보다 저는 우체국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이 알뜰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뭐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 핸드폰 쓰는데 의미가 없어. 그리고 핸드폰 많이 쓰면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웬만한 사용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알뜰폰에서도 되게 저렴한 알뜰폰 쓰고 있는데, 기가 한 30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를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집에 이제 와이파이는 따로 내니까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거나 거의 안 써요. 그냥 컴퓨터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해도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뭐 한 달에 뭐 3만원 정도의 인터넷 비용도 내야 되고, 텔레비전도 별도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가는 돈에는 그냥 너무 이게 소비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신 비용, 뭐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그 비용, 이런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알뜰폰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0원 밖에 안 나와요. 저는 지금 달러 안 사신 분들은 지금 달러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은행에 가셔가지고 달러 이렇게 사서 통장을 만드세요. 굳이 뭐 현금으로 달러 살 필요 없겠더라고요. 예전엔 저는 뭐 환율소 가가지고 환율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환율소, 명동에 있는
환전소를 갔더니 조금 더 저렴하게 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환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났다가 다시 또 이익을 봤다가 그러거든요. 저는 다시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드는데 주춧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선 거기 때문에, 그 얘네들의 목적은 전 세계 국왕, 그러니까 전 세계 왕은 여성 왕이다. 그래가지고 영국을 최고로 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월드 가버먼트 뉴월드 오더의 세계가 몇 개 국가만 이제 국가로서 존립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랄까, 그러니까 통치국가, 관리국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대한민국이 관리국이 될 수도 있고 중앙 통치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위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또 민족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영국, 이스라엘,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무조건 원월드 가버먼트라 해가지고 다 단일 국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양상이지만 결국은 걔네들이 상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네들 좀 인정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흘러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쇼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네들은 딥스테이트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뭐 안 좋은 건 다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나 백신이나 캠트레일이나 이런 거 잡지도 않지 않습니까? 5G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잖아요. 진짜 안 좋은 것들 그대로 진행하거든요. GMO 그대로 진행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식량에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중국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는 양상을 벌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는 양상,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는 양상,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것도 다 쇼예요, 쇼.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될 거니까. 어차피 그가 되거나 남으니까. 왜냐면 조 바이든은 그냥 뜨내기에 불과하니까. 걔는 잠깐 나와가지고 트럼프의 그 맞수로서 연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11월 3일이면 이제 자취를 감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들이 아젠다가 바뀐 거죠. 그러면 완전히 좌파식으로 이제 아젠다가 흘러가면서 더 빠르게 디스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원월드 가버먼트나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영웅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트럼프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달러를 살 때고, 달러는 국민은행으로 사가지고 달러 통장을 만드셔가지고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없는 분들, 비싸가지고 그동안 못 산 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한 몇백 달러? 한 1000달러? 뭐 미만으로? 뭐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10,000달러 이상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10,000달러 이상 없습니다. 몇천 달러밖에 없어요. 5,000달러 미만이에요, 저는.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큰 재난이 왔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달러도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금은 실물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금값이 26만원, 한 돈에 26만원이죠. 한 돈. 3.75g. 한 10g 정도,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도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 또 유동성이, 이동하는데 좀 불편해서 너무 무거워서요. 그래서 안전하지도 못하고, 집안에 딱, 밖에서 살고 계시면은, 그런 거 딱 비밀스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은도 딱 챙겨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솔직히 우리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집을 샀다 해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이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 우리가 기존에 유지하던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쫓겨나게 되는 거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전세를 살아야 되거나 혹은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은은 22,940원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식은 지금 상당히 기업들도 위태롭고 구조조정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업도 지금 M&A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사야 되는데, 그럼 거의 뭐 삼성 주식을 사라,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또 망할 확률이 적고, 그 대신 비싸죠. 그 대신 이게 수익을 볼 확률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또 이 모든 종목의 그 추세를 지켜봐야 되고, 언제 팔지 언제 살지 이걸 갖다가 잘 따져가지고 순간순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주식에다가 정신을 팔리지 않고 그냥 해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지는 안전 자산을 확보를 하시는 걸 말합니다. 현금, 그리고 현금, 실물, 금, 달러는 이제 현금이라도 이제 통장에 갖고 있어야죠. 어차피 돈은 이제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은행에다 다 잘 넣어놓으시면은 이제 은행에서 저절로 바뀝니다. 굳이 우리가 뭐 디지털 암호화폐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러다가 대박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20세기 폭소에서 배급한 우리나라 영화 곡성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경제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로 넘어가느냐? 경제 얘기는 이제 저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경제 얘기는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그 자리에 픽스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 금을 사라 그런다, 은을 사라 그런다, 달러를 사라 그런다, 혹은 주식을 사라 그런다, 이런 얘기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고 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나 블로거들은 자기는 장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기울일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경제 얘기는 굳이 제가 길게 할 이유도 없고 공부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돈이나 잘 챙기고 수입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투자 다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제 끝났습니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